표정관리 주식회사 이만교 단편 소설. C에게 뜻밖의 걱정거리가 생겼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대방의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보고서도 보지 못한 척하고 지나쳐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C는 그런 일에 언제나 젬병이었고 상대방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척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C의 너무나 정직한 얼굴은 고자질쟁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도 다행히 매번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문제가 참으로 심각했다. 이곳 학원에서는 사람들이 그 성격상 서로의 표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인데 C가 전문 연기반의 한 여학생을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한 거였다. 뿐만 아니라 보지 않아도 좋을 장면까지 목도하고 말았다. 바비 인형만큼이나 또렷한 이목구비의 그녀는 표정도 언제나 한결같이 살포시 웃는 듯한 바비 미소만을 달고 다녔다. 어려서 광고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는 그녀는 애인이 따로 있다는 소문이었는데 그런데도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 주변을 항시 에워쌌다. 이래저래 C가 넘성거릴 상대가 아니었다. 행여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음의 기미를 아무에게도 들켜서는 아니 될 노릇이었으므로 C는 표정 관리에 무진 애를 썼다. 그러던 차에 그만 연기자반 지도 강사와 붙어있는 그녀를 보고 말았다. 학원에 오면 그녀가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마주치기가 겁나 일단 그녀 위치부터 파악하는 버릇이 C에게 있었는데 그녀 코트가 얼핏 보이기에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루즈가 사방 번진 얼굴로 지도 강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니라 정면으로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물론 C가 그 즉시 도망쳤기 때문에 그녀는 커튼 틈새의 눈동자가 누구의 것인 줄도 모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녀와 다시금 정면으로 마주친다면 C는 그 눈동자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며 또한 자신이 그녀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사실까지도 그대로 들켜버릴 것만 같았다. 때문에 C는 더욱 열심히 바비를 피해 다녀야 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을 계속해서 피해 다녀야만 하는 처지가 되면서 C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얼굴 표정 관리 능력이 생각보다 심각한 장애의 일종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습관의 반복인 일상생활이나 친한 몇몇과 어울리는 자리, 그리고 딱딱하고 단조로운 직장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경우 자신의 얼굴 표정은 번번이 아무것도 감당해내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언제까지 짝사랑하는 사람을 피해 다닐 수 없는 노릇 아닌가. C는 생각다 못해 병원을 찾았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당혹해하는 눈치였다. 이런 경우에 환자는 처음 맞아본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름대로의 진단을 장황하면서도 논리 정연한 듯이 도표와 전문 용어를 써가며 내려보는 거였다. 신경성이에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면 돼요. 신경이 다른 분들보다 예민하신 편인데 그런데 자꾸 표정에 신경을 쓰시니까 더욱 곤란해지는 거예요. 말하며 처방전조차 지어주지 않는 양심적 체녀명 내과 의사가 있는가 하면
피부 안에 보면 여러 가닥의 신경세포 조직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알라카이다 마르신이라는 이름의 혈색을 담당하는 알파, 감마, 토르라마이틴이라고 하는 호르몬 신경세포가 있어요. 알레르기로 인해 그 호르몬이 익세시브 스크레이팅 하는 거죠. 공해와 도시 생활의 과다한 피로가 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흘치 약을 드릴 테니까 먹어보시고 다시 오세요 하는 권위적 전문가형 피부과 의사도 있었다. 그러나 약사에게 물어보니 그가 처방한 약이란 것이 고작 신경안정제와 신경안정제를 먹게 되면 생겨날 수 있는 소화불량을 위한 위벽 보호용 소화제와 체력 보강을 위한 강장제가 전부라고 했다. 종래는 정신과까지도 찾아가 보았는데 그곳 진단은 더욱 암담했다. 장애가 아니라 질병임을 확실히 못 박는 거였다. 담배 피울 줄 안다고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려면 신체뿐 아니라 행동 및 인식 발달도 함께 따라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환자의 표정 관리 능력은 5, 6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표정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 발달 능력까지도 그 수준에 멈춰 있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C께서는 이러한 변화무쌍한 상황의 변이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인지 발달 역시도 어린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인 줄 알지만 2 빼기 2는 틀리라는 농담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말하곤 의사는 자신이 무슨 대단한 농담을 한 사람인 듯이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입원을 하시든가 그게 힘들면 적어도 6개월 정도 통원 치료를 각오하셔야 해요. 압박형 내지는 협박형 의사라 할 수 있었다. 걱정이 되어 다른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 보니 양심형인지 방기형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 의사가 볼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사가 부족해서 어려우니 제가 아는 보다 큰 전문 병원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세요. 그 병원은 너무 먼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C는 아르바이트 직장과 학원 강의까지 빼먹고 찾아가 보았다. 그곳 의사는 과연 그 방면의 전문의답게 별다른 상담이나 진찰 과정도 없이 찾아간 병원마다 반복하여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같은 참으로 불필요한 검사일 듯 싶은 검사들을 번번이 반복해온 터였으므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긴 했다. 어쨌거나 그깟병은 병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자신있게 말했다. 가급적 심리치료에 주력해보되 약물 치료를 병행해보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수술을 해봅시다. 수술이요? C가 놀라자 비웃었다. 아, 수술이랄 것도 없는 수술인데 얼굴 혈색에 영향을 주는 신경세포 중에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3시간 후면 퇴원할 수 있는 전신 마취도 필요 없는 간단한 수술이지요. 의사들의 자의적 진단에 질린 C가 의기소침해진 표정으로 어쩌면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료계의 권위적 행포를 욕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귀동냥으로 들어 알고 있는 민간 처방을 저마다 아껴둔 곶감인 양 들려주었다. 등산을 하라. 익모초를 인삼과 함께 달여 먹어 보아라. 단전 호흡이나 요가는 어떻겠는가? 진해를 장복하라. 용암 무당을 찾아가 보아라. 그 중에서도 한의사를 찾아가 보라는 권고가 제일 그럴듯해서 찾아가 보았는데 염소똥 같은 환약 한 봉지를
달랑 건네주면서 약값만 너무 비싼 데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 준수해야 할 조항들이 너무 많았다. 하루 3끼 식사를 정량, 정시에 정확히 할 것, 술, 담배, 육류를 삼갈 것,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킬 것, 과다한 업무를 삼갈 것, 어쩌면 누구라도 보름쯤만 지키면 건강해질 준수 조항을 달아놓고 효과 없는 환약을 보름치씩 주는 수작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였다. 시는 학원 수업과 병원 진료를 병행하면서 익모초도 장복하면서 한의사의 환약 역시도 눈에 띄는 위치에 올려놓고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관련 서적 일체를 닥치는 대로 독파해 나갔으며 마스크 요법까지 실천해 보았다. 스스로 직접 개발한 방법인데 학원에서 바비의 시선을 피하려는 궁여지책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 데서나 수시로 표정 연습에 몰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시가 자신의 표정이 아니라 인식과 감정 자체를 조절하는 일에 골몰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도 풍부했던 표정들이 시의 얼굴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 자신조차도 의심스러워지는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동생조차 시의 속내를 알아맞히지 못했다. 어쨌거나 자신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자체만으로 시는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수강 이후 처음으로 연기자반 실습 시간에 칭찬을 받았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시도 마침내 자기 얼굴 표정을 얼마만큼은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었다. 아직은 부끄러울 때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라든가 화가 나면 코를 실룩거리는 버릇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부끄럽지 않아도 부끄러운 척 얼굴을 붉히거나 화가 나지 않았어도 화가 난 척 코를 실룩거릴 정도는 시도 그럴듯하게 연기하기 시작했다. 시로서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진척이었다. 그 같은 변화와 함께 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폭넓은 대인관계가 시의 주변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시는 이제 바비 앞에서도 얼마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인사를 건네오자 시가 마치 격조한 친구를 만난 정도로만 어깨를 으쓱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것은 자기 감정을 들킬까봐 겁이 나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취한 제스처였지만 즉흥적으로 그런 제스처를 내보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에겐 성공적인 연기였다. 더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로 바비에 대한 관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듯 했다. 그것은 정말이지 신기한 일이었다. 감정으로부터 표정과 제스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표정과 제스처가 감정을 관리하다니. 몇 년 후 시는 마침내 정식 모델로 데뷔했다.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즐거운 표정을 지어달라고 하면 정말 즐거워하는 감정으로,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을 지어달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이 되어 촬영에 응했다. 시는 그러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갔다. 그것은 시가 노련해서라기보다 시의 개인적 콤플렉스 때문이기도 했는데 그동안 애쓴 노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의 표정은 여전히 충분한 표현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특히 실제로 부끄러움을 타느라 얼굴을 붉힐 때에는 그것이 시의 트레이드 마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제가 쉽지 않았다. 어쨌거나 나름대로 유명 모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모델이 되면 만끽하고 싶던 여러 가지 특권과 여유보다는 유명 모델이 되면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여 C는 그 문제들을 풀어가느라 다른 생각이나 주변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비로소 C는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자기가 원하던 직업을 얻게 되었고 그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C는 자기 표정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